안녕하세요. 릴리예요. 항상 습관이라는 게 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간단한 거 해결하고 유튜브부터 먼저 보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에 혼자 있다 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뭐 집안에 누가 있어도 그게 항상 루틴이 되더라고요. 아침 뉴스부터 확인하는 게 루틴이 되는데 우연히 그거를 봤어요. 우리나라 자산에 대해서를 봤는데 이제 노후에 대한 거를 봤어요. 근데 저는 노후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기준은 틀리지만 지방마다도 틀리고 사람 생활 습관이라든가 소비에 따라서도 틀리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퇴사를 한 지가 2달이 다 돼가거든요. 정확하게 아마 다음 주면 정확하게 2달이에요. 퇴사한 지가 2달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재취업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양도세 때문에 달러를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때는 또 생각이 잠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재취업할 생각은 없어요. 어, 일단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갑과 을의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리고 일에 대한 방식 이런 것도 많은데 이 노후에 대한 생각은 제가 걱정이 많았거나 이랬으면 제가 퇴사를 안 했겠죠. 왜냐하면 제가 나이도 많고 제가 뭐 내일 모레면 저도 한갑인데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주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퇴사를 기준으로 삼았을 적에는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이 퇴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는가 이런 계산을 제가 다 두드려 봤어요.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아주 뭐 비싼 주택, 뭐 고가의 주택은 아니지만 지방이라고 다 집이 싸지는 않아요. 비싼 집도 있고 싼 집도 있고요. 그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비싼 집에 산다고 그게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노후에 그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거라고 따지거든요. 비싼 집을 그만큼 관리를 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싼 집이라고 무조건 노후에 좋고 그리고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부자라는 거는 저도 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돈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과거에 많이 아파도 받고 최근에도 많이 아파봤고 그리고 병원도 뭐 남들이 쉽게 가는 동네 개인 병원도 아니고 항상 서울병원으로 다녀요. 그러면 남들보다 비용이 더 많이 깨지는 게 저는 지방이잖아요. 그럼 서울까지 가야 되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호자들이 머물러야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항상 병실을 1인실로 잡아요. 1인실. 1인실도 뭐 정 그거 하다 이러면 2인실이 환자가 없다 그러면 2인실을 잡기도 하고요. 2인실에 환자가 많이 좀 꽉 찼다 싶으면 항상 1인실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울에 있는 각 병원에 서울 가까이 사는 그분들에 비해서 제가 병원비가 좀 기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도 살고요. 그리고 이 노후 비용에 제가 퇴사를 했을 적에 기준을 둔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월급을 받았을 적에는 이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받아서 그거를 내면 되니까 전화요금이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보험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다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과연 퇴사를 하면 이거를 걱정 없이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 집은 있고요. 그리고 대출금이 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처럼 뭐 대출금 있는 집에 비하면 대출 이자 같은 게 나가지가 않겠죠. 대출 이자가 안 나가고 원금이 안 나가니까 일단 한 수렴 놓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달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나가는 돈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 계산을 두드려 봤어요. 근데 국민연금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국민연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 국민연금이라고 지역으로 이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으로 바뀌는 건 건강보험이죠. 아, 제가 잘못 말했대요. 임의 가입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 가입을 저는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임의 가입이라는 걸 또 일단은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남은 기간이 얼만큼 남았냐 물어보니까 14개월이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금 현재 한꺼번에 다 낼 수를 있느냐 하니까는 선납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 가입도 9만 원부터 이 금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9만 원부터 얼마까지인데 몇십만 원까지 있는데 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근데 최저 금액은 9만 원이라는 건 기억이 나요. 이 금액에 내가 선택을 해서 선납을 할 수 있다. 이게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국민연금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 전화를 해서 이게 내게 되더라고요.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다 해결을 했어요. 선납. 그러면 대출금 없죠. 국민연금이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건강보험이 하나가 남았어요. 건강보험 직장 다닐 때는 직장에서 나갔는데 저희 아저씨는 이렇게 이미 퇴사를 하신 분이라서 어쩌다 한 번씩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다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제가 퇴사를 했으니까 또 회사에서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을 제가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 퇴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퇴거라 그러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사이에 있어요. 한 아이는 떼어갔는데 한 아이는 안 가져가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놔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도 엄마, 아빠, 아들 요렇게 건강보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너가 내라. 엄마, 아빠는 이제 수입이 없다. 너가 내라. 그럼 아들한테로 보냈어요. 아들이 내겠다 이러더라고요. 얼마 안 되니까 아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대출금 없고요. 국민연금 선납 다 해결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나간 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세 가지거든요. 요 세 가지는 다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으로 쓰는 게 있죠. 카드. 그런데 저는 카드를 안 써요. 제가 쓰는 카드는 체크카드예요. 그거는 제 개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자체를 제가 쓰지를 않아요. 저희 아저씨도 안 쓰고 저도 안 쓰고. 그러면 다달이 카드값 갚는 게 없겠죠. 그럼 이것도 제가 낼 돈이 없으니까 해결이 됐죠. 그러면 제가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인 거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안 그러면 관리비, 그리고 개인 휴대폰 요금, 우리 아저씨 휴대폰 요금, 그 다음에 보험, 이거 기본적으로만 내면 되거든요. 요거는 저희 아저씨가 연금을 받아요. 연금에서 해결이 다 됩니다. 해결이 다 되고 우리 아저씨 용돈도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사 먹을 정도까지는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이 돼야 할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의식주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의식주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걸 자주 안 사 입어요.
진짜 요즘은 제가 체중이 많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씩은 사 입는데, 그리고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 입을 일이 없죠. 솔직히 사 입을 없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또 집순이에요. 한 번씩 저희 아저씨랑, 이제 저희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 해외여행, 제가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국내 여행은 제가 과거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제가 국내 여행에서 안 간 도가 강화도 있죠. 강화도랑 백령도 이런 쪽으로만 제가 안 가봤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은 웬만큼 다 가봤기 때문에 별로 땡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만 한 번씩 가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벌어요. 개인적으로 버는데, 뭐 주식으로 제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거는 주식밖에 없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월급 이상,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월급 이상으로는 벌어요. 그런데 이게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을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감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게, 좀 찝찝하다 싶으면 저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론 제 감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뭐 여기에 많이 올랐다고 와 좋다, 많이 내렸다고 억울해,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성격상 그 투자에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정 소모라는 게 조절을 잘해야만이 주식 투자를 하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좋다 나쁘다 말은 못 하겠는데, 나쁘지는 않다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의식주 이런 거는 제가 주식 수입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몸고생, 마음고생은 안 하고 살겠다 싶어서 제가 퇴사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 노후 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주거비 이런 거나 해결이 다 된다면은 노후 자금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만 있어도 노후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속했냐면 제 소비에 있다고 생각해요. 막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런다면 100억이 있어도 모질래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생활,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차한 생활이 아니고 살아갈 수 있을, 내가 만족할 만한 생활이라면 1억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노후 자금에 뉴스에서 막 5억, 10억, 뭐 준상층이 몇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신의 기준에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능력이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 집은 생활 습관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저희 아저씨랑 저희 아저씨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술, 담배 값이 전혀 안 나가잖아요. 물론 대신 군것질 값이 많이 나가기는 해요. 근데 군것질 값이 많이 나가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술, 담배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일단 담배가 가장 위험한데, 술은 일단은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쵸? 운전하는 데에도 그렇고 사람 하는 행동에도 그렇고 일단 그게 없어요. 저 역시 술, 담배를 안 해요. 한 번씩 손님이 오면 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는 먹는데, 이것도 잘 하지는 못한 수준이에요. 뭐 사이다를 타고 콜라를 타야 제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에서 해방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 생활 습관이
노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노후의 생활비로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술값, 담배값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생활비가 아주 소량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노후가 가능하다. 병원비 혹시 걱정하실 분들일 텐데 병원비는 제가 별도로 또 관리하는 게 있어요. 병원비 관리하는 게 있고, 만일의 경우 제가 지금은 운전을 안 하는데요. 이 차도 무시 못 하거든요. 운전을 안 하는데 저희 아저씨만 운전을 하거든요. 저는 운전 포기했어요. 왜 운전을 포기했냐? 귀찮아요. 30년 넘게 운전하니까 귀찮아요. 그냥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볼 일이 있으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다고 택시비를 뭐 몇십만 원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택시비 써봐야 2만 원 정도 쓰는 거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전략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비는 차를 내가 몰게 되면 아무리 기름 한 번 넣고 오래 쓴다 해도 보험비라는 게 있고 차량 유지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택시 타고 다니다 보니까 택시비를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차를 안 몰기 때문에 저희는 한 대를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저씨만 차량을 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비도 차량 유지비도 제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 계좌로 5개를 관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차 한 대는 집, 한 대는 병원비, 또 한 개는 차량, 또 2개는 이제 장기 투자라서 이거는 거의 그냥 사놓고 그냥 저기 짱박아 뒀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요. 또 요번에 하나 더 통장을 만들어서 양도세 명목으로 한번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양도세를 따로 나가서 원화를 안 벌려면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쩌면 뭐 정말 좋은 일자리가 있다. 진짜 계약직이다 이러면 전 나갈 생각은 있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때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후 자금에 대해서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압박감을 여러분들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이만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많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병원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요.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봐서 했지만 이 보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 드셔도 돼요. 보험비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요 정말 관리가 잘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다녀도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물론 큰 병이면 장기적으로 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 병원비가 많이 나가겠죠. 그거는 이제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강보험에 너무 많은 보험을 안 드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있어요. 실비보험. 여러분들보다 제가 수술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럭저럭 건강보험하고 실비보험하고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버가 되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그래서 민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래 간다 우리나라 국민들 다 일어나서 막으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본 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암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임플란트도 들어야 되고 뭐도 들어야 되고 뭐도 들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투자는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저금하실 거예요? 그런 거 다 들고 월급 받아서 그거 다 내고 나면 저금할 돈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돈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 노후 자금은 내가 과연 얼마로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빵 먹을게요.